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여러 주요 이슈들을 체크할 때 가끔 워낙 쫄깃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 원문을 일일이 구글링해서 체크하느라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했던 리서치 문건에 담긴 XRP 관련 내용들이 제겐 그랬습니다. 미국 의회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발표했던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리플렛은 탈중앙화된 송금 시스템으로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SEC의 주장을 고스란히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 CRS가 이런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는 의회 법안 발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리플에 대한 호재성 정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세는 호재들의 의미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답답함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세는 약세지만 지표는 강세다, 이런 식의 분석, 이를 근거로 한 시세 급등 가능성 분석이 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들이 또 새롭게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은 요즘 하도 많아서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이 분석이 저 분석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내년 1분기에 비트코인이 16만 달러까지 정점을 찍는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 대체적인 분석이 10만 달러 전후를 가리킨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꽤 더 전폭적인 낙관론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이 근거로 제시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주식을 사야 할지, 메타버스 관련 코인을 사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서학개미들,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무려 1,7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이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빅테크가 기존의 주식시장과 또 암호화폐 시장을 넘나드는 이 초기 단계에 서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소식 먼저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당파적인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여러 정보들, 이슈들을 분석, 연구해서 보고서로 발표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CRS 리포트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CRS는 지난 7월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변화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짜리 보고서의 7페이지를 보면 국경 간 금융송금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 이런 제목이 큼지막하게 있고, 바로 아래 8페이지에는 소제목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사례는 반갑게도 리플이었는데, CRS가 설명하는 리플은 이런 기업입니다. 캘리포니아 기반의 핀테크 기업 리플은 리플렛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리플은 현재 5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수백 곳의 금융기관이 리플렛에 참여하고 있고, 리플렛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송금을 구현하고 있다. 리플렛의 송금 시스템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사용자들은 투명하게 서로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송금 상황을 다 추적할 수 있는데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존재한다. 리플의 국경 간 송금 시장 점유율은 아직 불명확하다. 하지만 리플은 2020년 3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했고, 이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5배 성장한 수치다. 이렇게 CRS는 리플의 송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CRS는 리플렛을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소송을 내면서 리플이 중앙화 시스템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박살낼 수 있는 근거를 의외로 CRS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RS가 연구 조사한 내용들이 모두 진실에 해당한다라고 단언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의회 입법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는 연구 자료를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찌라시성, 가벼운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리서치를 진행한다라는 나름의 무게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존 디튼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회 지지 캠페인, XRP 지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조사국이 이런 리서치 내용까지 발표했다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홀더들 사이에서는 꽤나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CRS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꽤 재미있다, 인상적이다, 깜놀했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JP모건이 지난 2017년에 이른바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IIN을 런칭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링크로 리브랜딩된 IIN은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재미있는 게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JP모건이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리플과 링크 같은 국경 간 송금은 현행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함께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을 리플과 JP모건이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과 유사한 성격의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JP모건이 그것도 2017년부터 런칭을 했다는 것은 꽤나 놀랍게 여겨지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비판과 띄우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JP모건이 유독 리플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 없이 노코멘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호재성 정보는 연일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데 홀더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의 시세 상승은 아직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도 1.2달러대에 올라서면서 살짝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다시 1.1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XRP는 기술적 관점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황소 세력이 1.078달러 유동성 영역을 유지하며 힘을 구축했고 매도세도 약화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 1.2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다음 주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한 것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XRP가 1.2달러 저항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강세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또 RSI와 MACD 등의 주요 기술 지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1.2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1.41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가격을 1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 XRP는 여전히 강세다. 현재 조정은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기 전에 보여지는 짧은 후퇴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외환 전문 미디어 포렉스 라이브의 경우에는 XRP의 미래는 SEC 소송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합의가 없는 한 2022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끝나면 XRP는 탑3 코인 순위에 오르거나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의 도전에 승리하는 상황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리플과 관련된 전망은 기승전 SEC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소송 이슈가 끝나야 폭등이든 뭐든 이뤄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면 리플의 기업 공개, IPO도 이뤄질 가능성이 무척 매우 아주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 호재들, 우호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막연하게 소송 걱정하는 대신 이렇게 확인된 이슈들 바라보시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조금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박스권 횡보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가 비트코인 랠리의 정점을 예측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크데브는 RSI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RSI가 가장 간단한 가격 움직임 지표 가운데 하나이고 강세 피크를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RSI 지표를 보여주면서 현재 RSI 라인은 70 아래에 위치해 있고 그렇게 적정 과매수 영역에 가까워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RSI는 70을 넘으면 과매수, 30을 밑돌면 과매도 상황을 의미합니다. RSI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분기 초에 1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까지 이렇게 최고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CEO 가운데 일론 머스크보다 어쩌면 더 많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를 정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인물, 단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논란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수년 전부터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해온 그의 뚝심 하나는 인정해줄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의 메타버스 종목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은 당사자 저커버그의 메타 선언 이후에 시장의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먼저 국내 서학개미들이 메타로 개명한 페이스북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메타를 1억 4,495만 달러, 1,717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페이스북 다음으로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끈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엔비디아, 비자, 페이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페이팔 등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 또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메타의 메타버스 세계는 NFT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그런 세상이 될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 기반의 DI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페이팔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기업들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미국의 핵심 기업들과의 공통 분모, 이런 연관성 등을 리서치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바이누에 대해서는 급작스러운 매도 압력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바이누는 최근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거래된 코인 탑5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여전한 관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순위를 보면 테더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바이누, 바이낸스 코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브랜드 이름만 봐도 느낄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시바이누 단기 보유자 비율이 약 40%에 육박하면서 예상치 못한 매도 압력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급격한 변동성 발생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참 그럴 법한 게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무려 51% 폭락을 기록했고 이후에 또 상장 호재가 전해지면서 곧장 30% 넘는 폭등을 보일 정도로 시바이누의 최근 변동성은 상당한 수준급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 분위기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